네, 안녕하십니까. 토카지 제마크 GPT 고소입니다. 오늘은 웹스케일 101이라는 주제로 누타닉스 코리아의 장기훈 부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네. 시청자분께서 네. 최병감님인가 한 분께서 이 101이 네. 미국의 프리웨이 이름 101에서 101이냐 물어봤는데 네. 이 101 뜻이 뭡니까? 네.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그렇죠. 종으로 달리고 있는 101 고속도로 있기는 있는데요. 네네. 고속도로 101은 아니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100과 1, 100 다음에 1이잖아요. 그래서 100까지는 어느 정도 습득을 한 거예요. 네네. 어느 정도 대충 감은 잡고 있는데 이제 1이라는 단계를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전문가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네네. 이제 입문자 과정인 네. 거죠. 그래서 네네. 웹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은 미디어에 굉장히 많아요. 네네.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든지 뭐 확장을 잘해야 돼요. 비즈니스 어질러티 해야 됩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 쭉 모아서 이제 전문가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베이직으로 네. 한 걸음 더 내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쓰는 것들을 그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런 프랙티컬한 얘기들을 나누는 거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이야기죠. 오케이.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전문가들 궁금한 것들 기업의 관점에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오늘 좋은 방송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이제 퀴즈 냈는데 같은 회사 이제 이런 항상 10대 기술 동향을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뭐 다 알겠는데 줄 친 게 여기 6가지가 줄쳐 있어요. 네, 맞아요. 왜 줄 친 거예요, 그건? 대체적으로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이제 뭐 기술 트렌드들을 보면은 뭐 별도적으로 다들 개별적인 기술들이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들끼리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들이 있죠. 보시면 뭐 컴퓨팅 에브리웨어, 뭐 인터넷 오브 띵,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이런 것들 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인프라 그리고 대용량 컴퓨팅들이 필요하게 마련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IoT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스트럭처로 만들어져 있는 웹스케일 IT가 목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필요하고 웹스케일 IT도 필요한 거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에서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 웹스케일 IT가 2015년도 요게 처음 출연한 거죠? 맞습니다. 2014년도 출연했었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웹스케일 IT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것을 이제 기업에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방법론으로 얘기할 건데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데이터 센터의 IT 인프라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걸 먼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90년대부터 뭐 현재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박스 하나하나를 이제 1대1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상화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어요. 이제 서버가 이제 물리적으로 1대1하고 박스하고 연동이 되지 않으니까 박스가 문제가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에 1대1로 그렇죠. 종속적이지 않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센과 나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구성을 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은 중앙 집중적인 데이터 중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것들은 사일로를 만들게 돼요. 결국에 편해졌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복잡해진 거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웹스케일 IT가 출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잡성을 뭔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아키텍처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웹스케일 IT라는 이 개념은 언제 처음 나온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개념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2003년이 원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여기도 이렇게 좀 써놨지만은 이제 센, 나스 뭐 이런 것들을 꾸미는 것들은 복잡성을 증가를 시키죠. 복잡성을 증가를 시킨다는 거는 새로운 것들을 뭔가 빨리빨리 만들어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뭐 비즈니스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회사들도 센과 넷을 썼겠네요. 당연히 쓸 수밖에 없었죠.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쓰고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케일도 다르고요. 그렇죠. 이 사이클에 맞추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GFS, 뭐 맵리듀스, 뭐 빅테이블 이런 것들을 2003년에 공개를 그들의 연구들을 특허로 공개를 그러니까 공개 특허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됩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죠? 따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만. 그러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모라는 것들은 핵심 기술로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 소스를 하는 사람들이 막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둡, 빅데이터, 노에스큐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오픈 소스로서의 탄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제 실제적인 서비스잖아요. 구글이나 아마존은. 네, 맞습니다. 그다음 그 서비스의 민첩성이 사실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에는 아주 치명적인 아주 제일 중요한 요소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이건 기술이 핵심이 뭐 굉장히 하이 어빌러빌리티가 있고 뭐 고가용성이 어쩌고 그런 것보다도 필요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일반 기업들도 똑같이 이제 되게 환경이 변화하니까 맞습니다. 빨리 그 적응해야 되고 민첩해져야 되고 똑같은 니즈가 있는 거죠. 스케일은 약간 다르겠지만, 그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뭐 맨 위에 가트너 탑10 기술들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들이 예전에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들만 해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IoT, 그렇죠. 뭐 삼성, S S사가 예전에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막 빨리 펼쳐 나가야 하는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점점.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이 자체 리소스만 갖고도 잘 운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하고 되게 많이 접속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더 빨리 더 유연해져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웹스케일 IT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디자인 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디자인 고리라고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원칙으로 세운 것들이 좀 있어요. 일단 고비용을 요구를 하는 자원을 사용하지 말자. 작은 서버들 사자. 작은 서버들로 묶어서 대신 우리는 빅데이터 기술들, 노에스큐엘, 하둡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한 덩어리를 묶어버리자. 묶어버리면 동시에 여러 개의 서버들이 한 번에 처리를 하겠죠. 저장도 분산돼서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성능과 그다음에 어떤 비용을 유연성을 비용하고 그렇죠. 같이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들을 작은 걸 싸서 필연적으로 고도화되어 있는 굉장히 이제 기술력은 좀 있어야죠. 고도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함 허용을 극대화시키는 아키텍처를 만들자. 그게 이제 쉐어드 나팅이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결함 허용이 허용된 네트워크라는데 그걸 약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함이 허용된다, 결함이 허용되지 않는다.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배운 것도 있겠지만은 좀 반대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결함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는 시스템을 굉장히 완벽하게 꾸몄다는 얘기죠. 대신에 경직돼 있다. 그렇죠.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시스템은 끝나는 거예요. 이건 결함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결함 허용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시스템. 이것들은 막 문제가 생겨도 일단 서비스는 가는 거죠. 나중에 고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결함 허용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앞서 말했던 이 회사들이 결함 허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키텍처를 이제 쉐어드 나띵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뭐 IO가 내려오면 오브젝트로 분산을 잘라서 분산해서 2중화, 3중화로 해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각 노드를 하나 딱 빼봐요. 그럼 이 안에는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그냥 들어가 있죠. 이것들이 조합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그거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없어져도 많이 문제가 생겨도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어느 노드에서 발생되더라도 서비스는 계속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른쪽에 결과로 이제 이들이 이 결과를 얻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이런 데들이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몇 년 뒤면은 여기에 일반적인 기업 이름이 막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시절이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Io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량들 그리고
분석에 대한 컴퓨팅 파워들, 네.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이제 뭐 인터페이스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용량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엄청나게 폭발하는 형태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사실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네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오픈 소스를 이제 오픈 소스 거의 이제 스탠다드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예, 다양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제 핵심 기술들이 이제 보면 뭐 우리가 들어봤던 용어도 있고 저는 네. 안 들어봤던 용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그러니까 뭐 제가 웹스케일 IT의 핵심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네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에서 접하고 있는 기술들은 아닙니다. 네네. 아니겠죠, 당연히. 뭐 그렇죠. 이게 뭐 SN이라는 것들을 대표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픈 소스 쪽에서 나와서 네. 뭐 요즘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알고 있는 하둡이나 네. 이런 것들을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파치 오픈 소스에서 나온 네.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DB는 DB예요. DB는 DB인데 이것들을 RDBMS로 텍스트로 이것들을 어느 컬럼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는 네. 저장을 하고 불러 일으키는데 필연적으로 컴퓨팅 그렇죠. 파워를 필요로 해요. 네. 근데 그 컴퓨팅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일로로 구축이 되어 있을 뿐더러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오면 굉장히 이제 많이 천천히 내려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때문에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로 보지 않고 오브젝트로 바꾸는 거죠. 그냥 네. 무작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무작위로 잘라서 의미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네네. 쫙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져올 때 그 오브젝트를 만든 어떤 변수들, 뭐 네. 혹시 메타데이터 네네네. 이런 것들만 있으면 다시 데이터를 제조업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컴퓨팅 파워들을 훨씬 더 적겠으니까 빨리 분산하고 빨리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의 가상화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가상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요즘에선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 회사에서도 분산 파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카산드라를 네.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네. 회사도 카산드라를 이용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접할 수는 있어도 굉장히 성능이 좋게 뭐 빠르게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네네. 예. 뭐 그러면 예. 똑같은 카산드라 엔진 쓰더라도 네.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누타닉스 예. 쓰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 천차만별? 그럼요. 예, 네. 똑같은 어차피 아파치 오픈 소스는 오픈 소스일 뿐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 얼마나 고도화를 시켰냐라는 아, 거는 네네. 그 나름대로의 기술력이겠죠. 네, 그렇겠네요. 뭐 팍소스, 주키퍼, 뭐 프로토콜 버퍼, 뭐 하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 뭐 팍소스라는 거 한번 더 네네. 강조를 할게요. 네네. 이 팍소스라는 것들은 뭐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혹은 클러스터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키텍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이제 노드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네네. 서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두 개가 맞으면 하나를 두 개로 덮어 쓰고 세 개가 맞으면 하나를 세 개로 덮어 쓰고 해서 스스로 셀프 힐링을 하는 네네. 네,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네네. 뭐 이런 슈퍼 컴퓨팅 클러스터 이런 것들에서 가장 필수적인 네. 프로토콜 알고리즘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예. 하둡은 이제 이게, 네. 이게 구글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태생이 처음에 그쵸. 구글로 원천을 나온 해서 건데 나중에 된 그쵸. 건데 예. 이 카산드라나 팍소스나 이런 것들은 네. 처음에 이제 원조랄까? 이건 네. 어디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된 것들이에요? 사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카산드라, 팍소스, 그러니까 팍소스는 약간 다르긴 해요. 네네. 근데 카산드라, 하둡, 주키퍼, 뭐 프로토콜 버퍼 이런 것들이 네. 거의 대부분 다 구글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구글의 GFS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GFS의 정합성을 만들기 위해서 GFS의 어떤 그 파일을 데이터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구조화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핵심 포인트 기술들 네. 스택들 중에 하나가 네.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네트워크가 네. 이 이제 웹스케일 IT가 되어서 네트워크가 엄청 빨라야 된다기보다 네. 이런 소프트웨어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클러스터 아키텍처 뭐 그리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단에 뭐 인피니밴드 네네, 네트워크를 그렇죠. 구성을 하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정합성이 높고 그리고 신뢰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어요. 고비용에. 근데 요즘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스탠다드 이더넷이죠. 그냥 이더넷을 사용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소프트웨어들끼리 네. 좀 뒤에 맞춰도 상관없이 구성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 높은 고비용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웹스케일 IT를 우리가 이제 기업에 적용하려면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웹스케일 IT를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쳐보면 거의 대부분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하이퍼 컨버지드는 요즘에 이제 좀 컨버지드, 하이퍼 컨버지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다른 데서도 서버랑 스토리지를 합쳐서 나오는 어플라이언스도 대놓고 있고요. 네네네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합쳐져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게들이 분리가 되면 필연적으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센이 필요로 하게 돼요. 아, 네네. 이 센은 서버가 아무리 늘어나도 얘를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복잡성 그리고 네.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방해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것들을 없애야지만 네. 이것들 위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네네. 소프트웨어로 묶어야 되는 거는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항상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커넥티비티 네. 이것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고비용의 구조들의 센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것들이 필요로 하게 돼요. 네. 이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복잡성과 비즈니스 민첩성이 사라진다는 오케이. 거죠. 반드시 합쳐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웹스케일이라는 거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싼 서버 쓰자. 이게 코모도티 하드웨어 쓰자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코모도티 하드웨어들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거의 깡통 같은 거니까. 그렇죠. 박스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필요해요. 네네. 얘네들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묶다 봤는데 한 10개 넘어가니까 갑자기 느려져요. 이러면은 묶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도화되게 무한으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들이 가장 필요로 하죠. 네네. 뭐 세 번째, 모든 것들이 분산되어야 한다. 분산이라는 의미는 뭐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 뭐 웹 스케일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팀장이고 팀원들이 있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받고 팀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네. 혼자 합니다. 그럼 네. 제가 없어지면 팀원들은 일을 못 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받아서 빨리빨리 매니지먼트를 하고 이것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매니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 혼자서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도 컴퓨팅도 마찬가지죠. 내려와서 누군가 하나 다 가지고 있으면 네. 보틀렉 포인트고요. 네. 싱글 포인트 오브 펠류어의 포인트일 뿐인 거죠. 모든 것들은 분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셀플링. 제가 아까 팍소스 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네. 클러스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묶여져서 돌아가는 것 시스템 안에서는 스스로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고칠 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고 러닝하고 맞습니다. 힐링해주고. 예. 그러니까 제가 결함호용의 극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구축이 돼 있는데 네. 어디 하나 문제가 생겼다고 시스템이 탁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들끼리 해서 이쪽으로 고쳐, 네네. 또 이쪽으로 고치고 그러면 서비스는 문제가 계속 없지만 네네네. 스스로 계속 고쳐가는 네네. 지능형 아, 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머블한 네.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네. 그냥 그것도 상호 호환적인.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네. 중요한 게 네. 인력이죠. 데브옵스. 네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을 개발자 수준인 사람들이 오퍼레이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혹은 개발자가 직접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네. 그래야 어. 현업들, 네. 엔드유저한테 받아들여 오는 요청들을 즉각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긴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또 쉬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체가. 그럼요. 네, 일반 그러니까 운영자들 좀만 배우면 금방 할 수 맞습니다. 있도록. 그러니까 네. 뭐 요즘에 HTML5라든지 REST API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네. 것들 빨리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네. 훨씬 더 좋겠죠. 이제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데브옵스도 이제 그 한 큰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그 IT 운영자들도 네. 지금 RESTful API라든지 이런 API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익히는 것이 네, 앞으로 맞습니다. 생존에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네, 거죠. 네, 이제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커리어 패스들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도 컨버지드, 네트워크를 하면서 가상화를 하신다든지, 네, 네. 혹은 오픈스택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오픈스택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든지, 게다가 거기에 개발까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합쳐지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그것이 네트워크 엔지니어건 뭐 서버 엔지니어건 이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를 맞습니다.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네. 세상을 보는 것이. 그렇죠. 네. 이제는 박스 하나 한다고 해서 이제 쭉 갈 수 있는 시대는 사실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니까 이게 IT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옛날에는 뭐 시스템 사고 막 했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네. 그건 다 깡통으로 박스로 해버리고 소프트웨어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전체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전체 통찰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IT 인프라는 사실 IT 인프라 엔지니어들은 네. 박스만 바라보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엔지니어가 그렇죠. IT SM을 바라보는 맞아요. 예, 올라와서 바라보고 네. 바라보는 즉시 작업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는 예,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또 이런 요소들이 이제 네. 우리가 구현이 된다면 네. 당연히 여기는 뭐 예측 가능하고 민첩성 있고 나중에 네. TCO 이런 것이 구현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위쪽에서 뭐 그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순간 얼마나 빨라졌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을 좀 표기를 해놨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민첩성, 예측 가능한 확장, 낮은 TCO 이런 것들 되게 피상적으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측 가능한 확장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깊게 설명을 해서 보면은 우리는 서버들 갖다 놓고 스토리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꾸미고 있다고요. 네. 근데 얘를 확장을 한다고 네. 생각을 했을 때 스토리지가 한 대 더 들어왔을 때 네. 이것들을 복제를 해야 되느냐 혹은 샌드위치 스태킹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네. 세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소프트웨어들도 뭐 하나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드민들은 실제로 비용이 얼마인지 블랙박스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네. 견적을 받아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웹스케일 IT가 만들어지면은 노드 하나는 즉각적으로 성능과 용량의 증설이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드민들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게다가 이 비용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촘촘해지죠. 네, 네. 예, 작게 올라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계산들을 굉장히 규모 있고 네. 정확하게 할 수 네.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비용에 대한 것이 완전히 개수화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TCO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뭐 5년짜리 TCO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앉아서 얼마인지 그러니까 예산 얼마 잡읍시다. 네, 이게 네.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예측 가능한 확장의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은 네. 굉장히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인프라가 비즈니스와 1대1로 바라보기 트랜스페런트하게 네.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에서 이런 거가 필요하니까 자기네가 비즈니스는 그렇죠. 그래서 막 네. 기술 개발하다 보니까 네. 웹스케일 나온 거죠. 그렇죠. 웹스케일 만든 다음에 이게 된 게 아니라. 그럼요. 그렇죠? 예, 만들다 네. 보니까 네. 이거 웹스케일이라고 부르자.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결국 이제 기업에 네. 우리 이제 기업의 이제 IT 인프라는 지금 이 그림처럼 네. 결국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바틀렉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림처럼 음. 우리는 뭐 가상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일단 센 스토리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단 다 넣어요. 네. 처리도 혼자 다 하죠. 스토리지 혼자. 그렇죠. 저장도 혼자 다 하죠. 근데 그들의 아키텍처를 보면 컨트롤러 2개 있어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그 스스로 그 안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네. 데이터도 그 안에 저장이 되죠. 네네. 처리하는 속도 언젠가는 다 찰 거고요. 그러면 확장할 때 네. 그럼 또 하나 한 덩어리가 더 만들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3이라는 뭐 예를 들어 5라는 복잡성이 가지고 있다면 확장을 하면 10이 아니라 한 12, 13의 그렇죠, 복잡성이 그렇죠.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랑 서버만 있을 때 하고 스토리지를 만들었을 때 하고 복잡성의 이 차이가 네.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무한 확장하고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만들고 비용 절감을 만들고 뭐 눈으로 트랜스페런트하게 나의 비용들을 계산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최대 요인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장께서 요즘 네. 사실 우리나라 그 기업 환경이 거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된 환경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
뭐야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그러면 네. 이렇게 변환될 수 있는지 그쵸. 스마트하게 네. 그 방법을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네.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일단 모든 것들을 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네. 목표하는 아키텍처는 이 아키텍처가 네네. 맞아요. 네네. 예. 근데 현재 이제 아까 저희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들이 그 실질적으로 내가 카산드라로 데이터를 다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카산드라는 어떻게 보면 DB예요. 네. 노스케일 DB죠. 네. 근데 그것들을 내가 스토리처럼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네네. 이것들을 일반 파일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추상화를 시키든지 혹은 가상화로 어차피 이제 서버 쪽은 가상화로 써야 하는 거니까 가상화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일반 스토리지처럼 보이는데 네. 밑에는 웹스케일로 돌아다닌다든지 네네.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한 그런 컨셉이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야 하겠죠. 네네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네. 누타닉스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네. 예. 자, 그 강점의 그 뭐 이유랄까? 네. 어떻게 해서 그건 나온 건지 그 강점을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다시피 저희 네. 누타닉스는 구글의 GFS, 그러니까 구글 파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이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준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웹스케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웹스케일을 만든 장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떨어져서 나와서 만들어진 회사고 네. 그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이미 이제 구글하고는 이제 그 뭐 끝나게 된 거죠. 네네. 독립적인 회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진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카산드라, 뭐 맵리듀스, 뭐 주키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빅데이터용 빅데이터 뭐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들을 조금 무모하다시피 어. 엔터프라이즈 한번 적용을 해보자. 엔터프라이즈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굉장히 큰 가치가 생길 거다라고 무모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한 1, 2년 만에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뭐 2003년에 만들어지고 2009년에 만들어지고 2011년에 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5년, 6년 이렇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이제 완성도를 조금씩 갖춰주게 된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완성이 되었느냐? 아니죠. 계속 진화 중이겠죠. 진화 중이겠죠. 네네. 그리고 네. 이 진화 중인 것들을 함께 네. 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 웹스케일 방식이죠. 그럼요. 네. 가는 방향을 맞췄을 때 뭐 어디든 샌도 사실은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글 파일 시스템에서 나와서 이제 한 페이지 뒤로 한번 네네. 보여주시죠. 저희가 파일 시스템을 그 컴퓨팅 쪽에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이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이퍼바이저한테 네.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네네. NFS나 아이스카시, 삼바 이런 형태로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하는 거죠. 하이퍼바이저나 버추얼 머신은 밑에 뭔지 그렇죠. 센 스토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내가 센 스토리지가 마운트가 되었구나. 중앙 집중 스토리지가 네네. 마운트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밑에서는 웹스케일 방식으로 쫙 펼쳐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아키텍처 변경 없이 네. 웹스케일 IT를 우리 엔터프라이즈에 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자 여기 그러면 모든 I/O는 이제 캐시와 SSD 처리되나요? 네. 대체적으로 뭐 카산드라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디는 느리고 어디는 빠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카산드라를 사용을 하면서도 네. 인메모리 캐시와 아세스 캐시, 그러니까 1차 캐시, 2차 캐시를 이렇게 캐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켰다라는 데 가장 네. 큰 의미가 있어요. 아, 네. 실질적으로 뭐 하두비나 이런 것들은 이 캐싱 알고리즘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개발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네. 만들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네. 근데 이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이 아키텍처가 네. 처음에 2003년도에 구글에서 이제 나왔을 때 네. 그때도 2009년도에 나왔다 그랬나? 네, 2009 2009년에 나왔을 때 이 아키텍처 있었던 거죠? 아니요, 그때 처음에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지나면 생긴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만들어지고 네. 2011년도에 첫 제품이 나왔어요. 네. 3년 동안 제품도 없이 개발만 하는 회사였었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웹스케일 IT를 국내에는 적용한 데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뭐 아니면 지금 현재 뭐 고려 중인가요? 실제로 이 웹스케일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사조죠, 트렌드죠. 네, 그렇죠. 이 트렌드라는 거를
내가 있냐 없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큰 통신사들, 네. 통신사들의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들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웹 스케일을 향해서 가고 네. 있어요. 진화 중이겠네요. 예, 진화 중이고 있죠.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데브옵스도 가지고 있는 네.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가고 있지만 여전히 엔터프라이즈들은 바라보기만 하고 있죠.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아직은. 네. 자, 그러면 그런 머뭇거리는 네. 이제 대부분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분들한테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조언을 뭐 조언을 할 거는 딱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복잡성 그리고 그 복잡성으로 인한 네. 비즈니스 민첩성의 감소들 이런 것들은 묵히면 묵힐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아키텍처로 계속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심화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끊어내는 것들이 위험하고 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들을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키텍처 변화 없이 네. 인프라를 어플리케이션 웹스케일로 IT로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출발을 하시면 지금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되게 많이 왔는데요. 자, 지금 답변 주시면서요. 좋은 네, 질문 하신 네. 분 세 분 이름 적으셔가지고 나중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박지규님, 국내 기업이 웹스킬 IT를 실현하기 위한 첫 관문은 무엇일까요? 센을 없애는 거죠. 네. 가장 먼저 네. 센을 없애야 합니다. 자, 센을 근데 그냥 무작정 확 없앨 수가 있을까요? 쭉 썼던 건데 방법론 같은 것들이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타닉스가 제안을 하는 바를 따르면 네. 변경 없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이쪽 인프라에서 옮기는 방법들은 가상 환경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쉬워요. 네. 이것들을 똑같은 방법을 쓰면서도 타겟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웹스케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네. 전화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메일 주소. KI dash 네. HOON HON dot dot JANG JNG 예. nutanix.com입니다. 틀렸습니다. NIX. NIX. 오케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장기훈 부장님, 누타닉스 프로의 장기훈 부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듣고서 더 궁금한 것들 나중에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퀴즈가 또 있는 또 거고. 있어요? 네네. 또, 그래요? 네. 근데 질문하기는 좀 한 거니까 그냥 네. 좋은 질문 한번 하죠. 그럴까요? 설문조사한 사람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병수님, 뉴타닉스의 파일 스토리지 기술이 GFS라고 했는데 이 파일 스토리지가 구글의 맵리듀스나 아마존의 S3와 같은 파일 시스템 기술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요? 네, 파일 스토리지 기술이 GFS라고 하기에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컨셉은 GFS로 시작을 했으나 네. GFS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GFS와 같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맵리듀싱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하둡이나 GFS를 사용할 때 맵리듀스가 메인인 거죠. 사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맵리듀스가 메인인데 저희는 맵리듀스를 굉장히 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컨셉은 비슷하긴 하지만 매우 아키텍처들이 많이 달라요. 네. 때문에 차이점을 설명하자라고 보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적은 엔터프라이즈로 가느냐, 네. 뭐 빅데이터 애널리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손이 되어져 있고 고도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조사하고서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또 설문하신 분 중에 10분 저희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님, 웹스킬 IT의 컴퓨팅은 상용 서버 및 스토리지 F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표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참여하고 누가 주도하는 등 어떤 생태계를 그려보면 될까요?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미 오픈스택 커뮤니티 이런 것들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오픈스택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회사들, 그들의 표준에 따르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것들을 명칭을 다르게 부르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웹스케일 IT라는 생태계를 새롭게 뭔가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다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트렌드로 이 위로 부상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감래님, 뉴타닉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NDFS와 가상화 기술을 핵심으로 함으로써 데이터 센터의 무중단 확보의 문제점과 이중화 구성 시 장애에 따른 성능의 저하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무중단 확보에 대한 문제성, 이중화 구성 시 장애에 따른 성능 저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중단이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오브젝트 벌수를 여러 개를 둔다라는 것들이 무중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원본 데이터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졌다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한 번 이상이 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패싱하는 것들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면 없으면 찾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바꾸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데이터 로컬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무중단에 대한 확보들 마련해 되어 있고 성능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페이지 보여드렸다시피 뭐 인메모리 캐시, SSD 캐시 100% 여기서 모든 I/O들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쓰는 것보다는 빠르겠죠. 네, 그렇죠. 자, 최병감님, 클라우드인 경우는 고객은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공급 회사와 계약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인프라를 고객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면 오펙스 비용이 많이 높아지고 엔지니어를 확보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으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플랫폼을 쓰는 게 사실은 더 낫죠. 내가 플랫폼을 안 가지고 있고 서비스만 받으면 되는데요. 근데 모든 서비스들을 이들로부터 다 받는다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때문에 데이터 인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우리 내 데이터 센터 인하우스로 데이터 센터를 없어도 된다라는 건 가장 효율적인 건 서비스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인하우스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건 가장 효율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기존 이제 센 환경하고 이제 이걸로 웹스케일 IT로 인하우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했을 때 어떤 그런 이제 운영 관리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어려운 부분. 사실 뉴타닉스 안의 기술들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팍소스, 카산드라, 맥미듀스, 큐레이터 이런 여러 가지 오픈소스 기술들이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연 어드민들이 이거를 다 알아야, 다 공부를 해야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아마존 만들지. 그렇죠. 제품을 왜 삽니까? 오픈소스인데. 그렇죠. 아마존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얼마나 표준화하고 얼마나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직관적으로 옛날에 쓰던 거하고 똑같네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라는 게 프로덕티비티라는 거에 가장 큰 의미겠죠. 그게 또 뉴타닉스 역할이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일님, NX9000은 올 플래시 하이퍼 컨버지드 플랫폼이라 들었는데요. 플래시 용량과 효율적 수명 연장을 위한 독자적인 방안이나 솔루션이 있는지요? 네, 플래시가 여전히 대세이긴 하지만 수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뭐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플래시 자체 수명들을 저희가 늘리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를 저희 스스로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저희 의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뭐 플래시에 대한 수명을 늘리는 거는
그거는 매니지먼트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매니지먼트를 쉽게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 의무이고 네. 플래시를 수명을 높이는 건 제조회사들의 의무죠. 자, 임동찬님, 분산형에서 각 노드별 셀프 힐링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인공지능적으로 자신의 폴트를 감지하고 수정한다는 것이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사례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어 가능한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셀프 힐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에서 얼마 정도 구현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웹스케일 IT,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 아마존 이런 이들의 데이터 센터들을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실제 사례가 구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런 그 정도까지 이미 많이 발전을 와 있고요. 제가 아까 팍소스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묶여져 가는 게 제가 이제 주키퍼라는 것들 표기를 해놨었는데 주키퍼가 팍소스 알고리즘으로 도는 이제 대표적인 프로세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은 짝수가 되어 있든 홀수가 되어 있든 이 주키퍼라는 프로세스는 홀수계만 동작을 합니다. 홀수계만 동작을 하는 이유는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머지 것들이 짝수계면은 반반 나눠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홀수계여야지 다수계를 원칙이 가능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 팍소스 알고리즘의 원칙이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누가 최선인지 최신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거죠. 오더링을 하고 누가 제일 많이 동의를 하는지라는 그 부분들로 이 셀프링을 만들어내고 특징이 데이터는 메시지는 느리게 배달되거나 중복 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변경될 수는 없다라는 게 팍소스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 통신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통신을 못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쟤를 어떻게 고칠 거야? 그럼 누군가는 손을 드는 거예요. 나 최신인데 나한테 다 맞춰.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그 노드들이 나 동의, 나 동의 이렇게 해서 다 동의돼서 다수결로 맞춰주면 얘한테 팍 업데이트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네. 자, 서상준님, 페이스북의 OCP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버 소스를 공개하고 누구나 서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웹스케일인가요? 웹스케일이라고 자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웹스케일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픈 서버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서버 아키텍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그 아키텍처를 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들이 웹스케일 IT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ODM으로 저희 박스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희 어플라이언스 박스가 오픈 서버 컴퓨팅을 베이스로 하는 박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OCP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김주호님,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의사결정자는 단기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단편적 매출 때문에 웹스케일을 위한 투자를 머뭇거릴 텐데 어떻게 설득을 해볼까요? 네, 어려운 문제네요. 단편적인 매출 때문에 웹스케일을 그러니까 웹스케일에 대한 효과들이 짧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임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은 내 임기 안에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단임 임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투자가 발생을 하고 시스템에 대한 변경이 한 번이나 두 번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자주 일어나실 거예요. 근데 이 자주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두 달 앞에, 세 달 앞에를 보는 것보다 1년, 적어도 1년, 2년을 가시겠죠. 예, 그것들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님, 중소기업 대상에 적용이 가능한 웹스케일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아키텍처를 저희가 채택을 했다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가 그들처럼 큰 회사다라는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작은 인프라스트럭처라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만한 큰 서버 사는 것보다 작은 서버 사는 게 나을 거고요.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들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오히려
대규모의 회사들은 사실 이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포인트들도 있고 많은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더 빨리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네. 자, 임춘성님, 웹스케일을 적용해 사용할 경우 HA 시스템도 구성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뭐 HA, 아까 고가용성, 무정제, 폴토런스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은 웹스케일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기본 속성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네. 자, 김동규님, 지금까지 IT 방식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웹스케일 IT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이 분야 선도 기업인 누타닉스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웹스케일 I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표준화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들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그런 개념적인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네.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지 어떤 뭐 카산드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것들은 서로 스스로의 뭐 아마존 아파치 하둡 뭐 아파치 카산드라 이런 네. 것들에 의해서 서로 이미 생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웹스케일 파일 시스템, 웹스케일 분산 환경들을 구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네. 이미 이런 것들은 표준화가 다 되어 있고 프레임워크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네. 이 프레임워크들을 지킨다면 네, 사실 표준화된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죠. 네. 지종호님, 웹스케일 전환 시 장애에 대비해서 기존 기업의 데이터 센터화에 대한 혼용 운영이 가능한지요? 네, 이 부분도 많이 여쭤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웹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레가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들을 두 개를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네. 당연히 사실은 안 돼요. 네네. 이거를 이쪽으로 쉽게 옮겼다 뺐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가 웹스케일 IT라는 것들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일부들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충분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자, 박동우님, MS 하이퍼V에 네뎁 스토리지를 연결해 사용 중인데 데이터 수집 등의 작업을 하면 스토리지에서 I/O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하이퍼V에서 스토리지 연결을 끊어버려서 버추얼 머신이 다운된 현상이 있는데 누타닉스에서는 I/O 지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네, 뭐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V,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이 있고 그 밑에 하이퍼V가 있고 그 하이퍼V가 스토리지에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스토리지에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대한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처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받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라이트 큐라고 봐야 되겠죠. 라이트 캐시 혹은 라이트 큐 이런 것들이 다 차기 때문에 처리하기 전에는 다른 것들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원인이 되는 이유가 그 스토리지가 한 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토리가 두 대면은 네. 그렇죠. 스토리지를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신에 이제 데이터가 다른 객체에 저장이 되니까 이것들을 합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차치하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네. 한 대 더 늘리면 되는 거고 한 대 더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웹스케일은 이런 겁니다. 네. 다 공유를 할 수 있고 네. 혼자 처리 못하면 한 대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처리 못하면 또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웹스케일이죠. 자, 이강호님, 누타닉스는 최초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지요? 원블럭 3노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품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네.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원블럭 3는 이제 이 누타닉스 아키텍처를 조금 아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새 노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네. 불변의 원칙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팍소스라는 것들이 돌기 위해선 최소 홀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면은 네. 그거는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는 거죠. 네네. 네, 최소 팍소스가 돌기 위해서 네. 홀수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최소 시작은 새 노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상원님, 웹스케일을 통한 새로운 사업, 이를테면 B2B 사업에 적용시키다면 어떤 사업에 적합할까요? 네, 웹스케일 IT라는 부분은 B2B 사업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웹스케일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형 서비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로부터 나온 그런 아키텍처 트렌드 그리고 뭐 사조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뭐
뭐 IaaS, SaaS 뭐 이런 것도 모두 다 그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거예요. 근데 태생이 대형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나왔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네. 대체적으로 B2B 모델들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김문영님, 금융업과 같이 고도의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하는 분야에도 웹스케일 IT가 적용 가능할까요? 네, 고도의 트랜잭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OLTP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온라인 트랜잭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웹스케일 IT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를 가지면서도 OLTP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목적하는 바가 금융이나 온라인 트랜잭션을 많이 하는 데다가 웹스케일을 적용해 보자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자체가 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일반 기업체에서 거의 다 이제 OLTP 많이 쓰니까 당연히 거기 적용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름? 네.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분입니다. 박치규님. 박치규님, 그다음에 최감래님, 그리고 임동찬님, 이렇게 세 분. 자, 그 박치규, 최감래, 임동찬님께서는요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겠고요. 또 설명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10분한테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요.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침을 하죠. 네, 웹스케일 IT라는 부분들을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었던 클라우드 컴퍼니들의 사조들이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뭐 레가시 아키텍처들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나온 이제 뭐 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복잡성에 따른 비즈니스 어질러티에 대한 방해 그리고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있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누타닉스가 보이실 거예요.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게 결국 스토리지도 그 말씀드린 결국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로 가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게 듣네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스토리지라는 게 이제는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스토리지 박스, 박스, 볼륨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좋은 질문, 다양한 관점 해서 고맙고요.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